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내에 삽입한 뒤에 움직일 수 있으면서 또한 이 스트레쳐블한 성능을 가진 지렁이를 담은 뉴럴 프로브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올해 9월 17일 날 네이처지에 게재가 네이처 본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중국계 교수님의 중국대학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셨고요. 중국 과기대 선정 캠퍼스에서 교수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지완 리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연구실은 이제 소프트 머테리얼을 사용해서 이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를 하는 앱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온 논문들 중에서 이 물에 노출되었을 때 바로 아주 단단하게 타이트하게 감싸지는 전극 혹은 이 폴리머 재질의 유연한 프로브를 마치 블록 섰듯이 잘 결합될 수 있게 만든 형태로 소프트한 타입의 전극을 만들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연구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수많은 뉴럴 프로브들에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저희가 아는 그 스티글리츠 시모스 공정을 사용해서 수많은 전극을 통합한 전극들 보면은 유타 타입의 전극들이라든가 메시 타입, FP12 전극, 삽입형도 있고 이코그나 이런 EEG 전극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타입, 여러 기능이 통합되어 있고 측정하는 영역도 다르고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프로브들은 사실 한번 삽입되면 그 삽입된 영역을 바꾸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터 타입으로 혈관을 통해서 신경 프로브를 삽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코그 전극에 자석을 달아서 자석을 위치를 조정해 주면서 프로브의 위치를 바꿔준, 그래서 삽입된 뒤에 위치도 바꿀 수 있으면서 또한 삽입 중에 굉장히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게 프로브를 임플란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EMG 신호를 측정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피부 위에서 측정을 합니다. 대부분 EMG 센서들이 근육을 직접적으로 이 근육에 삽입되어서 측정하는 센서 매우 드물고요. 그 EMG 신호를 통해서 저희가 제스처 리코그니션을 하는 기능이 제일 유명한데요. 이런 EMG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인베이시브한 센서가 없는 이유는 사실 이 근육이 너무 기계적으로 많이 인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 말초신경을 연구하기 위한 여러 전극들이 있지만 이런 전극들이 유연한 형태도 많이 있지만 이게 과연 스트레쳐블한가라는 것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쳐블한 타입이 EMG 신호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차세대 프로브 타입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물질을 올려두어도 잘 휘어지고 또한 이 머슬이 머슬 내부에 삽입이 되어서 머슬이 이리저리 꼬여 있어도 잘 측정이 되는 타입의 스트레치판 프로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피부에 있는 그 컨벤셔널한 EMG 센서보다는 좀 더 프리스하지 EMG 신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타입의 새로운 형태의 프로브들, 스트레쳐블 하거나 혹은 모바일한 움직일 수 있는 프로브들에서 조금 소개를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두 가지 타입이 서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바로 이 스트레쳐블 하면서도 또한 체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렁이에서 영감을 받은 뉴로웜이라는 프로브입니다. 이 프로브는 이 전기적 신호도 측정할 수 있으면서 이 근육이 수축할 때의 그 정도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프로브의 성능을 실제 이 토끼의 뇌에 삽입을 두 개의 꼴을 절단하고 내부 삽입해서 이코그의 신호를 측정하거나 혹은 실제로 대뇌 피지를 삽입을 해서 이제 LFP 신호까지 측정을 하고 또한 G에서 렛에서 EMG 신호까지 실제 근육의
완전 근육에 삽입했다기보다는 근육과 근막 사이에 삽입을 해서 EMG 신호까지 디텍션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롱텀 스테빌리티까지 이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비교를 통해서 43주 동안에 롱텀 스테빌리티를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네이처 번지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프로브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고요. 요 SEBS라는 폴리머, 되게 스트레치반 폴리머에다가 에어를 패턴링할 끝입니다. 얘를 돌돌돌돌 말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빨간색으로 끈 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외부로 노출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전극수를 늘리고 싶다 하면은 왼쪽으로 쭉 늘어날 뿐 얘를 감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 프로브 두께가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한정 전극을 집착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전극 제작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외부에 있는 이쪽 전극들은 절대 여기서 왼쪽 편에 있는 전극들은 절대 밖에 노출되지 않고 항상 요 빨간색 라인 안쪽에 있는 전극들은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어서 얘들이 이제 보통 신경 전극 역할을 하고 안쪽에 있는 것들이 추후 설명하겠지만 이 커피스터 역할을 하면서 그 커피스티비티로 이 머슬 스트레인 시그널을 유청하게 됩니다. 디바이스 패브리케이션은 먼저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소디움 폴리스타이렌 설포네이트를 장착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희생충으로 쓰기 위해서 장착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저희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음용으로 쓸 세브를 스피코트로 장착을 합니다. 그 외에 서멀 에베포레이션으로 AU를 장착하는데 리프트오프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섀도우 마스크를 통해서 AU를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장착했던 소디움 폴리스타이렌 설포네이트를 이제 물속에 넣어서 분리를 하고 그리고 돌돌돌 말아줍니다. 말아주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요 외부에 드러나 있는 요 전극 부분만 노출이 되게 되는 원리고요. 그래서 요 처음에 이제 이걸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처음에 손으로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한 10mm 정도의 여유를 두고 도도도 말아주게 되고요. 그래서 10mm 기준으로 해서 가장 다이아미터가 이 프로브 제작 방식을 통해서 100마이크로에서 그래서 그 집적을 통해서 이제 200마이크로 좀 넘게까지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추후 여기는 지금 또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2mm AU 시그널 라인의 두께 2mm로 해서 맞는 게 기계적 강성 등을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용 프로브를 다음과 같은 스펙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집적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width of steps 필름이 여기 이 왼쪽에 세로 두께를 의미하는 건데 전극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극이 하나가 늘어나면 4mm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전극이 10개가 되면 40mm, 즉 4cm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실제 신경전극 제작할 때는 얘를 이제 2mm가 아니라 이게 200마이크로로 해서 6.60채널까지 집적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기에 스케일바가 100마이크로인데 한 200마이크로 조금 넘는 두께를 가지는 프로브를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단에다 신경 측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와이어 본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프로브의 전극과 PCB 전극이 어떻게 그 본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소스는 좀 없었긴 하는데 와이어 본딩이라고 설명되었기 때문에 이 스테인리스 와이어 PCB와 연결뿐만 아니라 이 프로브와 PCB와 연결도 와이어 본딩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연결을 캡슐레이션 레이어 여기서는 그 추가적인 물질을 도피해 줬고 이 파라필름과 734 실리콘은 이 지금 말려진 이 프로브의 절연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린 다음에 그 내부 쪽으로 외부 물질 침투하면 안 되기 때문에 734 실리콘을 먼저 도포하고 그 다음에 외부를 파라필름으로 감싸주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스텝스를 쓰는 이유는 이제 PDMS나 페럴린, 폴리이미드와 같은 다른 소프트 메테리얼에 비해서 인장력이 좋다. 장점 때문에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브 제작할 때 마지막에 그 롤링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직접 말아서 이렇게 말고 쭉쭉쭉쭉쭉 손으로 매뉴얼하게 제작을 하는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손을 쭉쭉 말면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해둔 프로브는 아까 스펙이 이제 좀 견고하게 AU를 2mm로 했을 때, 그리고 말씀은 드렸지 않지만 익스텐드 피규어에 보면은 AU의 두께와 위드를 좀 최적화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200 마이크로와 2mm에서 서로 비교적 성능이 좀 잘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리고 2mm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지금 인터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서 전극 다 2개만 가지는 타입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극 인터페이스와 전극 양 끝에 당겨줄 수 있는 그 장치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는 전극에서의 그 전 임피던스와 레지스턴스를 측정을 했습니다. 30%가량 인정을 했을 때 유의미하게 확실히 레지스턴스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측정되는 임피던스를 보고자 했을 때 지금 약 100Hz, 100Hz 정도에서 30% 인정을 해도 이제 10kΩ 정도의 임피던스로 사실 뭐 메가옴터까지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어디까지가 버틸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94% 정도 지점에서 얘가 스텝업 리지스턴스가 스텝업 하기 때문에 94%까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94%가 인정했을 때 실제로 금 AU층이 굉장히 많이 갈라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30%까지 인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도 리지스턴스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 되돌아갈 수가 있다, 복원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신경전극은 200 마이크로로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전극 역시 전극 밀접도 때문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극의 밀도를 위해서 2mm가 아니라 200 마이크로의 그 다이어미터 안에 수많은 전극들을 밀집하기 위해서는 전극의 위트가 작아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200 마이크로로 제작을 하였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캐릭터라이제이션 했느냐, 지금 전극 개수가 60개가 아니라 40개, 10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문의 저자들이 발명한 이 프로브 제작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샘플의 조건이 이렇다. 94%까지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스트레치를 통해서 아까 그 전기 신호가 아니라 그 근육이 변하는 정도, 그 인장도 측정할 수가 있다는데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전극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 거리가 줄어들고 너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커플선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각각 레이어층에 레이어 사이에 AU가 시그 라인이 있으면 그 사이의 셀브가 마치 유전체처럼 작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시그널 라인이 뭐 위드가 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커플선스의 그 변화량을 확인을 하면, 왜냐면 이제 이게 변화량 분의 이제 커플선스이기 때문에 이제 단위량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했을 때 요 한 번 쭉 올렸을 때 40%까지 이제 측정이 잘 되고요. 그 이상을 갔을 때 이제 파단이 된다고 했었고,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4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뭐 2mm까지 견딜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신경전극 200 마이크로로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파단이 되고요. 그리고 딕세션 리미트는 이제 0.1%만 이제 인정을 시켜도 커플선스 변화가 확실히 눈에 띄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반복적인 그 패턴이 잘 구분되는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고요. 그리고 스트레치와 릴리스를 반복해도 여전 복원이 될 수 있다. 커플선스 변화의 수준이 복원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왼쪽 데이터가 지금 테스트 샘플로 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신경전극으로 쓰인 그 60채널짜리 샘플은 다음과 같이 24%, 논문의 저자들은 30% 쪽에서 파단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당연히 AU 위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물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좀 낮아졌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프로브를 이제 제작하였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브 끝단에 마그네틱 로브를 하나 답니다. 그러면은 얘가
외부에서 자주 갔다 했을 때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동하게 되면서 점점 이코그 채널이 더 많이 측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2개였다가 4개, 6개, 10개까지 측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메뉴버를 할 때도 이제 삼성 기동이 가능합니다. 2000만 기동이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자세한 어떻게 지금 저 스티어링하고 3000으로 지금 올라갔다 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잘 서술되지 않는데 어디까지 서술이 되어 있냐면 가까이 가속을 가져다 되게 되면은 프로버가 빨리 움직이고 좀 멀리 두게 되면 약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후술하겠지만 근육 조직에 삽입하고서 할 때 딱 그 피막과 근육 사이는 들어갈 수 있으면서 피막은 찢지 않는 그 수준의 컨트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이건 혈관을 지금 3D 프린터로 모사한 건데 그걸 잘 피해서 뇌에다가 삽입한 다음에 다시 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실제 이제 죄송합니다. 토끼의 뇌에 이 전극을 삽입을 해서 실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게 되었을 때 이 뉴로1 이 논문의 프로브가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DSA 이미지라고 해서 혈관 내에 조영제를 투입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혈관이 잘 보이게 됩니다.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육안으로 확인 중에 그 혈관을 잘 피해서 정확히는 얘는 이코고이기 때문에 혈관을 피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지금 어느 영역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쪽은 60개의 채널을 가진 전극을 삽입을 했고 또 이게 어떤 기능적인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 그래서 측정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FP 시그널 레코딩을 위해서는 전극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제 싱글 뉴럴 디텍션 안 되고 이제 LFP 측정이 되겠고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혈관을 잘 피할 수 있도록 사실 깊게 들어가면 혈관이 무조건 찌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얕게 쉘로우하게 임플란트를 해서 각각의 지점에서 이 LFP 신호를 측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둘 다 같은 60채널짜리 그 프로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신경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차이는 조금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LFP 신호 측정 자체가 이제 성공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고요. 이제 머슬에서 EMG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술 후에 근육 단면들을 보시면은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근막과 근육 사이에 약간의 틈을 만들고 거기다 프로브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봉합을 봉합한 뒤에 외부에서 자석을 가해줘서 이 프로브가 딱 그 애매한 힘, 근육과 근막 사이를 딱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힘만 가해줘서 지금 나중에 측정이 끝난 뒤에 해부를 했을 때 얘가 뭐 장기를 뚫고 들어간 게 아닌가, 뭐 근육을 뚫고 들어간 게 아닌가를 확인했을 때 그 근육과 피막 사이에 있는 것을 피막 사이에 있는 것, 그 에피미시움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막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일차에 있었던 그 프로브가 5일차 됐을 때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뒤에서 확인했고 또 EMG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얘가 이동하면서 점차 앞에 전극에 측정됐던 데이터가 뒤에 전극에서 측정이 된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그냥 EMG 데이터가 측정이 잘 되었다라는 수준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딱 한 번 딱 측정을 하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측정한 건 아니고 잠깐 뭐 짧으면 하루에서 길면 일주일 동안 측정했던 위 데이터에 비해서 이번에는 엄청 길게 이 프로브를 삽입했을 때도 측정이 잘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진행이었습니다. 프로브는 뒤에 오른쪽 다리, 지금 왼쪽 다리처럼 나오긴 하는데 스케마틱 그리기 위해서 좀 배치 이렇게 하고 거고 실제로는 뒤에 오른다리 쪽에 위에서 찍은 데이터고 오른다리 쪽에 지금 프로브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다리 쪽에서 각각의 이제 근육의 신호와 그리고 무릎이 굽혔을 때 그 스트레인 되는 정도를 테스트한 정도 스트레인 되었을 때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 있었다. 지금 멀티펑셔널한 좀 신호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10일이 지났을 때 쥐가 좀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 지금 임플란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쥐가 도는 속도라든가 혹은 서 있는 속도 그 속도가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브를 삽입했을 때 필름 엘렉트로드라고 이 프로브를 지금 필름 타입으로 만든 대면적인 프로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17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위드를 가지는 세 가지 종류의 프로브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이때 필링 형태의 일렉트로드는 먼저 좀 말려진 형태에 비해서 훨씬 더 파단이 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의 데이터를 토대로 했을 때.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계속해서 근육 움직임에 따라가지 못하고 파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스나 유로웜은 측정된 이후에 점점 더 오히려 SNR이 좀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중에 뉴로웜은 이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측정할 수 있다라는 롱텀 스테빌리티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좀 바이올로지컬하게 롱텀 스테빌리티를 확인해 봤을 때는 이 염증과 관련해서 또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이제 뉴로웜 같은 경우는 주위에 떨어져봤자 두께가 한 23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피브릴 섬유층이 생겼습니다. 이게 특정 외부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의 토대를 콜랑결과 같은 작은 섬유질이 막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막이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에서는 훨씬 더 크게 생겼다. 또한 CD68 플러스라고 해서 배식 세포의 한 종류인데요.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면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세포입니다. 세포 많을수록 염증반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눈으로 봐도, 그리고 시그널 상대적인 차이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뉴로원이 훨씬 더 어떻게 잘 나왔다. 그리고 셀 데스, 멀쩡한 세포와 비교했을 때 세포가 죽으면 DNA가 조각나야 되는데, 그 조각난 DNA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확인한 데이터고요. 이것은 곱하기 100% 되어 있는 게, 얘는 아비터리 유닛이지만 이거는 각각의 개별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파란색 데이터가 없는데, 이 다피를 또 추가적 영입을 시켜서 파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의 비율을 이제 확인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은 셀이 많다는 뜻이 되겠고요. 뉴로웜에서 확실히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남았다.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에 비해서 얘가 더 스테빌리티가 좋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뉴로웜을 이라는 움직일 수 있고 또 스트레쳐블한 파이버 프로브를 롱텀 환경에서까지 이제 검증을 해냈고요. 정극은 여러 움직일 수 있으면서 스트레쳐블하다는 개인적인 특성에도 부여하고 또 60개나 되는 전극을 또 집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보셨을 때 제가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스케일바가 2mm인데 좀 두껍습니다. 생각보다. 한 400에서 500 마이크론 되어 보이는데, 이게 아까 인설레이션 레이어 테플론이랑 그 실리콘을 발라서 좀 두꺼워지게 되었고요. 더 두꺼워도 된다 라고 하면은 더 많은 전극을 이제 집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전기적 기능뿐만 아니라 커패시티브한 전기 신호도 얻을 수 있었고, 헤드 쪽에 이 자석을 하나 달아놔서 외부에서 이 프로브를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또 수술할 때 딱 작은 부분만 뚫어주면은 위치까지 우리가 그 프로브를 데려갈 수 있다는 또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롱텀 스테빌리티까지 있기 때문에 좋은 저널지에 게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논문 막바지에 이 저자들은 이 프로브가 지금 제어하는 게 그렇게 정밀하지가 않은데, 나중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석이 아니라 좀 특화된 큰 사이즈의 이 코일 형태로 된 전자기 전자기력을 통해서 좀 정밀하게, 빠르고 또 정밀하게 제어를 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이제 또 퓨처워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